형제자매였던 우리가 왜 어른이 되면 남보다 더 멀어질까요?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놀고 비밀을 나누고 힘들 땐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했었죠. 그런데 왜 지금은 대화조차 어색하거나 때론 남처럼 느껴질까요? 이건 몇몇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엔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죠. 혈연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 우리의 첫 번째 친구이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함께 웃고 싸우고 성장의 순간들을 나누었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책임감, 개인의 선택, 풀리지 않은 갈등, 그리고 말로 꺼내기 힘든 가족사의 무게가 서서히 가장 가까웠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내면을 누구보다 깊이 파헤쳤던 작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가 사라지면 피로 이어진 관계조차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어른이 된 형제자매들이 왜 멀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7가지 숨겨진 이유를 깊이 탐구해 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엔 지금의 형제자매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레볼루션 채널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영상과 깊이 있는 통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같은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랐을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년기는 하나의 단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시각, 감정, 그리고 경험이 모여 여러 갈래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더라도 두 아이가 완전히 다른 유년기를 기억하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한 아이는 그 집을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곳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는 그 집을 엄격한 규칙, 보이지 않는 존재감, 혹은 감정적 공백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은 각자의 성격, 민감성, 심지어 출생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건이라도 예를 들어 아버지의 꾸중이나 어머니의 칭찬 같은 일이 어떤 아이에겐 격려로 받아들여지고 다른 아이에겐 거절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억의 차이는 어른이 된 후에 감정적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형제자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쪽이 그건 내가 과장하는 거야 라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 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기억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그 기억에 얽힌 감정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은 깊고 오래된 침묵을 낳습니다. 결국 서로가 과거를 이해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기억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유년기가 하나의 진실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각각의 기억은 모두 진실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억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서로의 거리감을 좁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경쟁심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더 은밀하고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변할 뿐이죠. 어릴 적엔 부모님의 관심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 싸웠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는 조용한 인정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부모님께 더 잘했는가? 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묘한 평가와 감정의 골 속에 숨어 있죠. 내 형은 항상 성적이 좋았잖아. 내 여동생네 가족은 참 화목하더라. 이런 말들이 의도치 않게 형제자매 간에 깊은 감정의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은 원래 조건 없는 감정이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조차 얻어야 하거나 지켜야 할 무언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이 경쟁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금세 상처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서로를 응원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성취를 비교하며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재기 시작합니다. 한쪽의 성공은 다른 쪽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떠올리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죠. 이런 끝없는 감정적 점수 계산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한때 가까웠던 관계마저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지만 모든 형제자매가 이 경지에 도달하진 못합니다. 결국 경쟁심은 형제자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만듭니다. 어릴 적엔 같은 집, 같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대감이 생겼지만 성인이 되면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정의하게 되죠. 한 명은 결혼, 자녀, 안정적인 직장 같은 전통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독립, 모험, 혹은 비전통적인 삶을 추구할 수도 있죠. 처음엔 이런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이는 판단의 씨앗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형제는 자유로운 삶을 택한 형제를 책임감이 없거나 가족과 멀어진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형제는 안정적인 삶을 택한 형제를 틀에 박힌 삶을 사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자매가 우리와 같은 가치와 우선순위를 공유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배신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삶의 방식일 뿐이죠. 형제자매의 선택이 내 것과 극단적으로 다를지라도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시험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해와 수용이 없다면 거리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그 안에도 조용히 쌓인 불공정의 흔적이 존재하곤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소외되었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기록이죠. 늘 칭찬받던 아이는 자신이 다른 형제자매를 그늘지게 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적은 책임을 맡았던 아이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형제자매의 속마음에 쌓인 서운함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거나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홀로 떠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런 작은 불평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늘 더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형제자매는 마음속에 점점 쓴 감정을 품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서운함은 결국 긴 침묵으로 바뀌게 되죠. 대화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지만 과거의 진정한 친밀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가족 내 불공정함은 단순히 돈이나 유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존재가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았다고 느끼는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이 공정함이 결여되면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마음속에 남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평생 동안 인정이나 사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내 아무 응답 없이 끝날 때도 많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는 과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감정적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관계를 소중히 간직할지, 또 어떤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둘지 선택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분노나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죠.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과거의 상처, 풀리지 않은 갈등, 혹은 끊임없는 비난 때문에 기쁨보다 고통을 더 많이 안겨준다면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때로는 감정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립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갑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다시 들추는 대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더 큰 상처를 줄 때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감정적 소모를 피하고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내적 결단. 이것이 바로 독립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기대하도록 배웁니다. 언제나 곁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 중요한 순간과 위기,
그리고 축하의 자리에 항상 함께할 거라는 기대. 하지만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싸움, 두려움, 그리고 한계를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형제자매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옵니다. 생일에 연락하지 않거나 중요한 순간에 곁에 없거나 우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 기대했던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그 순간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고통은 단순히 그들의 부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아픈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서 믿고 있던 형제자매의 모습,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관계의 환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점과 한계를 가진 진짜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믿어왔던 이상적인 형제자매의 모습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가장 흔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시간입니다. 삶은 어느 순간부터 책임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일, 가족, 청구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시간은 어느새 조용히 지나가 버리죠. 내일 전화해야지. 조만간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미루다 보면 내일은 내년이 되고 어느새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형제자매 간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이유는 갈등 때문이 아니라 부재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냉정하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 모든 것을 함께 나누던 형제자매는 결국 오래된 가족 앨범 속 이름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혈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이 유대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연민, 꾸준한 노력,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오늘 이야기한 주제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 깊이 와닿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 이 복잡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삶을 정의하는 관계와 감정에 대해 함께 탐구해봐요. 오늘 당신은 한 걸음 더 성장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걷되 깨어있는 당신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